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벌써 토요일 3시 49분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대로 패시브 자금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자, 이날 수급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음, 이 연기금, 투신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죠. 이게 뭐 기관의 성격인데 이게 액티브와 오늘은 그 패시브의 자금이 혼합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이거 시장 조성자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시장 조성자는요,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이걸 다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하거나 이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 코로나를 앓고 있어서 목소리가 썩 매끄럽지 않네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패시브 자금은 지수를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된다고 한다면 어떤 룰이 존재하겠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애다라고 한번 가정. 자, 이미 돼 있지만 중요한 건 지수를 끌어올리라고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사실 이 에코프로머티를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이 편입하는 과정에서 패시브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가 이걸 알게 되면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겠죠. 자, 쉽게 말해서 기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기계가 이 부분은 아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과 프로그램과 거의 일치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어떠한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과 상승에 대한 퍼센티지, 하락에 대한 퍼센티지,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부분도 동반이 돼요. 자, 이 부분은 시간대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은요, 이 부분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000억을 운용했었습니다. 뭐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를 기록했고요. 이런 IPO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은 제가 10조 원까지는 운용을 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퍼센티지에 대한 이 룰은요. 제가 15년 전부터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17년 동안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 룰을 앞으로도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도 역시나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처럼 이렇게 그쵸? 정확한 룰에 의해서 두 번, 세 번이 나오죠. 정확한 이 룰을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어요. 사실 이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액티브 자금은요 쉽게 말해서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증권 브로커를 이용해서 자 뭐 대신 주식을 사고 파는 애들이죠.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일단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위로 베팅하는 거예요. 또는 하락할 때 아래로. 자,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는 걸 액티브 자금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패시브 자금은 사람의 감정을 배제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과 퍼센트지와 상승률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판단을 프로그램, 기계에 설정을 해놓습니다. 목이 정말 안 좋네요. 코로나 이거 너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1,300개 정도 바뀔까요?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의 형태를 가만히 이해해 보게 되면 상승할 때 더 큰 힘을 부여할 수도 있겠구나. 하락할 때 더 큰 하락을 이끌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럼 어떤 뜻일까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겠죠. 다만 큰 자금의 유입은 되겠죠. 이 과정은 사실 일부의 자금을 가지고 이 끌어올리는 작업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는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제부터는 큰 자금이 유입과 이탈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상승할 때 그러면 반드시 추가 상승만 이끄느냐? 이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6, 7% 오를 때 기계가 갑자기 매도 포지션에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7%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 룰이 있어요. 룰. 자, 이 룰은요, 반대로 급락을 하는데 추가적인 급락을 이끄는 경우도 있고, 급락을 하는데 반등을 주면서 거대 수급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코스피 200에 상장이 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로 좀 돌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200을 다룸에 있어서 이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에코프로 한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급등을 하는데 급락을 하고, 그리고 급등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27%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오죠. 이것도 그 룰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은 좋아서 움직였다라는 건 다 아시겠죠.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7대 1이라는 경쟁률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무조건 받으세요. 기관들의 청약은 무의미하다라고 했죠. 왜? 어떤 종목은 기관들의 청약률을 끌어올리면서 종목을 급등시킵니다. 근데 반대로 일부러 초과 청약하지 않는 부분은 이 종목이 올라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위에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관계사들 있죠. 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뭐 LNF, 뭐 포스코프챔, 그리고 또 뭐 에코프로 PM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아하 2차전지 업황이 좋아지는구나. 이 산업군이 움직인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해드렸죠. 뭐 군단이 움직일 때 주가 상승률은 가장 화려하다. 근데 위에서 시작을 하면 얘는 때려 맞을 거라고요. 편입이 되기 전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공매도를 쳤던 애들을 일단 싸게는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를 시총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3조 원 내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봐봐요. 이 숨 쉬는 달리든 쉬는 과정에 이런 애들을 반등을 줍니다. 그쵸? 여기에 줬어야 정상 아닌가요? 여기는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오른 거고요. 자, 에코프로필 물론 44조에 대한 삼성 SDI 수주권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 구간에 주지 않고 요 구간에 줬다는 거는 얘네들은 싸게 갚고 다시 본주를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한 구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에코프로는 왜 못 올랐냐? 이것도 좀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왜? 거의 대부분 에코프로 그룹사들을 보유한 분들이 많거든요. 얘는 정확히 말하면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이 리튬에 대한 가공 사업을 하는 애들이라서 이날 오른 거는 지분 가치로 오른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일까요? 네, 맞아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그 예를 들어 100원짜리 빵을 만들기 위해서 100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걸 왜 하나요? 그쵸? 200원에 팔릴 수 있어요. 100원. 그쵸? 이게 바로 요 손익분기점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오른 겁니다. 이 룰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되는 게 왜 오른지를 모르게 되면 항상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 룰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에코프로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 유지와 거래 대응 방법에서 적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그리고 별표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이게 퍼센트지 룰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보내드리면 한 5분 정도만 숙지하시게 되면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떠냐면 상승을 할 때 더 크게 상승하거나 상승시킬 때 급락을 차익이 나오거나 빠질 때 더 빠지게 하거나 반등을 주는 그 구조가 오전과 오후에 대한 시간대대로 대략적인 2시간 텀을 둡니다. 근데 거래량이 여기에 충족되게 되면 위로 그리고 아니면 매도 이게 나와요.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수익률 앞으로 더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이 부분은 약간 민감성을 좀 띠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관 IR 연구원들이 좀 참여를 해봤는데 이 이동채 회장이 하나의 기업을 피인수, 즉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좀 노력 중인데 요건 한번 알고 가십시오. 에코프로 머티와 좀 가장 유관성이 뚜렷한 종목이더라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하고 별표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면서 과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과연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특징적인 때가 있을 때는 제가 드립니다. 자, 시초가 매수, 코스피 200 편입 패시브 자금 유입, 기관 프로그램 유입 예정. 자, 이건 시초가 매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따지게 되면 이게 편입이 안 돼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일단은 문자를 보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기업 내용 좀 봅시다. 패시브 자금에 대한 성향은 이해하셨죠? 기관이 사는 건데 외국인도 프로그램 거래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도 제가 설정한 그 프로그램 퍼센트지와 가격은 2년 동안 써야 됩니다. 왜? 국내의 규정을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따라야 돼요. 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죠. 역시나 지수와 연관성이 있는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을 추정을 할 때는 그 룰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의 경고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시장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경고 그다음 또 뭐 있죠? 위험이죠. 그리고 거래 정지죠. 그럼 반드시 이 주의 종목을 가면은 이게 좋은 거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만 팩트로 말씀드리면 패시브 자금의 성향의 펀드는요. 기계가 하는 거죠. 주의 경보 위험을 가리지 않고 퍼센트지만 형성되고 거래량만 형성되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도가 나옵니다. 다만 액티브 성향의 펀드는 좀 달라요. 그 뜻은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은 주의 경고 위험을 봤을 때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도 하나의 팀이 있습니다. 예,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절차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경고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맞아요.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의 종목을 사지? 왜 경고 종목을 사지? 왜냐하면 여기에 일정 부분 액티브 펀드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어느 펀드에서 개입이 됐다. 근데 이 패시브 자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경고 뭐 이게 풀렸다라고 해서 그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개인들의 매수가 뭐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뭘 모르는 애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뭐 증권사 각 증권사나 제도가 있는데요. 주의 종목, 경고 종목이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신용과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긴 하지만 일정 부분의 승인을 얻으면 한 20% 정도의 대출 금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주의가 뭐 경고가 주의가 되게 되면 뭐 신용 레버리지를 써서 끌어올린다. 그런 허무맹랑한 건 있을 수 없죠. 네. 자, 팩트는 패시브 자금에 초점이 돼 있다 이거고요.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기업 내용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기업이 사실 우리 쉽게 갑시다. 자, 양극재, 전구체, 리튬. 전구체와 리튬을 합성하면 양극재가 되는구나. 전구체 뭐냐 하면 합성 물질, 그쵸? 바로 전 단계다. 오케이. 화학적 물질이 가기 전의 단계를 이게 바로 전구체라고 하는데 이 전구체를 에코프로머티가 생산하고 있죠. 근데 왜 얘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라고 한다면 양극재의 국내 넘버원은 에코프로 BM이죠. 자, 그러면 돌아가 봅시다. IRA법이라고 아시죠? 바이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중국 거 쓰면 안 주겠다. 제롬웨이라고 하는 최대의 전구체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 걸 쓸 수 없게 됐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 있는 애들은 국내 것만 사용하세요와 다름없죠. 아, 이거 쓰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니 4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는데 1,500만 원 이 교체 비용이 들죠. 근데 얘네들 교체할 때쯤 돼갖고 보조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을 줄 수 없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건 국내 거를 사용하는 게 맞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모두 얘네들 걸 써야 되네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뭐 양극재 에코프로 BM 거를 삼성 SDI 44조 원. 이건 원래 예정된 물량입니다. 물량이고. 이 품귀 현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장이 2차 전지 업종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건 좀 잘못하는 행동이에요.
왜? 오를 때 왜 오르는지를 알아야만 지금 뭐 LNF나 이런 애들의 주가 상승폭은 어느 정도 화려하지 않죠. 그 이유는 15년 동안 저에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운영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봤다는 겁니다. 시장 사이클, 즉, 뭐 제롬 파월의 입에 의해서 금리 인상과 동결 인하 이런 게 생기죠. 물론 이거에 따라서 증시는 요동칠 겁니다. 자, 이 판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제롬 파월은 그냥 합니까? No. 얘네들은 제롬 파월도 역시나 고용 지표를 보면서 이 금리 인상과 인하를 판단하죠. 그러면 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산업은요, 사이클이라고 하죠. 반도체 사이클, 2차 전지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그러면 이 사이클 내에서 지금 2차 전지 업종이라고 산업이라고 보면 안 돼요. 왜? 테슬라도 역시나 지금 뭐 전기차의 성장이 멈춰 있고요. 전 세계 이 전기차 수요가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만 따지더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말고 한 번에 갈 수 없니? 이럴 거면 그냥 내연기관차를 탈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차 전지 전기차 업종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서 배터리 종목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배터리 업종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세분화시키죠.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다 나누죠. 여기서 뭘로 나눈다? 예, 바로 이렇게 양극재에 대한 전구체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쪽을 방향으로 가야지 뭐 다른 부분 음극재, 뭐 폐배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왜? 폐배터리는 한 번 이제 4, 5년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 교체하게 되면 다시 한번 쓰는 게 낫지 않니?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룰을 이해하면 내가 보유한 1억이라는 자금이라고 하고 10억이라는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룰에 의해서 비중 태우기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물론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내 전체 평가액이 달라지는 건데 10%만 오르는 종목에 나머지는 빠지는 종목에 그럼 이건 포트폴리오 관리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실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 받으세요. 요 부분 살짝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넓히세요라고 했죠. 이유는 뭡니까? 항상 시장은 어떠한 재료가 나오기 이전에 그리고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10조 원을 그냥 돌파하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이 이벤트성 재료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다라고 했죠. 이때도 역시나 재료가 공개됐지만 세 번의 어떤 조정을 받았던 거는 이 부분의 단계가 없으면 항상 중력이 밑으로 땡긴다고 했죠. 그 가격의 룰에 의해서. 자, 그러다 보니 제가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실제로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예, 목요일날 이렇게 보내드렸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실시간의 어떤 소통방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제가 타자를 잘 못 치고 뭐 말주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화이팅이라고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자, 구독과 오늘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자,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가 올해 54입니다. 거의 저 연령대가 많겠죠. 이 방에 링크 주소도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기 와서 같이 소통해 봅시다.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그리고 별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공적 집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과거에 3개월 동안에 어떤 경제 유튜브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구소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해서 좀 서운하게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PB들, 그리고 글로벌 자산을 운용하는 이제 30조의 자금을 운영하는 이런 어떤 글로벌 펀드들에게 이런 어떤 투자 포인트 그리고 글로벌 전략적 자산 배분, 뭐 금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미나를
이제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을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과의 어떤 이런 접합점도 생길 수 있었네요. 자, 역시나 축하드리고,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매도 금지다, 매도 금지다. 매도 금지죠, 뭐. 예. 다만 비중의 조절은 필요하다. 왜? 이 항상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 뭐 하마스 전쟁부터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그리고 어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 과거의 코로나, 지금 폐렴좀 유행하고 있죠.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됐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 이 리스크 관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어떤 이 항상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언젠가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점에서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보다 안타까운 사실들은 없겠죠.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똑같습니다. 항상 이제 현금이라는 부분에 투자자들의 이 펀드 환매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때도 항상 어떤 예 맞아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 펀드 환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큰 손실이 아닌 수익권에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건 천억을 운영하면서도 항상 비중과 시장의 타이밍과 시장의 성향과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어차피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 포인트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면 지금은 2차 전지 업종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배터리 산업이 움직이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게 안 되게 되면 2차 전지 수요는 감소될 거고 현재 감소되고 있고 양극재에 대한 필요성, IRA, 미국에 대한 법안 이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선호한다. 그래서 한 예로 비교 설명을 약간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신규 상장주가 올라서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LS 머티라는 거는 이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얘네들도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쵸? 그건 배터리 업종이 움직인 거죠. 근데 이런 애들에 대한 부분은 배터리가 아닌 2차 전지 산업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음, 신규 상장주가 뚜렷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죠?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락이 나오죠. 결국은 업종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신규 상장주다라고 해서 사진 않았죠? 맞죠? 자, 이런 배터리 업종이다라는 거고 사실 이 내용 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자료집 에코프로 네, 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와 거래 대응 방법 이 부분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별표. 약간 지금 앞뒤 없이 하는 건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보도되지 않은 자료 중에 제가 포함을 시켜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청량률이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기회를 줬지만 사실 이제 뭐 LS 머티나 이런 최근에 신규 상장주 알짜이 애들도 청량률이 거의 1600대 1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기관들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초과 청약이 되게 되면 안 들어오죠. 음, 많은 수량이 안 들어오잖아요. 요거를 제가 아직까지 기관 코드에 대한 부분이 원래 라이센싱 기간이 있어요. 라이센스 부여받는 그 라이센스에 대한 코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주위에 4명 정도만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기관들은 보통 여러분들보다 5배 예, 이 요율을 많이 받아요. 한 주 받을 때 5주. 자,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기 첨부해 놨거든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저 개인폰인데 8706. 아마도 예전 그 100만 명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제 보내시겠죠. 8706으로 에 하고 이 별표 보내주시게 되면 이 방법 다 적어놨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받아가시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심층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2차 전지 기업 심층 레포트 기본적 분석. 자, 매출 및 실적에 따른 기업 분류 기술적 분석. 종류별 매매 구간 대응 전략. 2024년 종목별 핵심 이슈 및 일정에 대해서도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아마 보유하시는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60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본인이 보유한 종목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글로벌 IB 최근에 이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이 애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기계가 사면서 시장을 만일에 3% 정도 오르는데 어떠한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 건 무조건 사들여야 돼요. 그럼 동시호가에라도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싼 가격에 4, 5%? 예, 비싸게 동시호가에 사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이럴 때는 공매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무차익 공매도가 문제죠. 자, 이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불법적 공매도한테 내 걸 비싸게 사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날이 지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을 때 12월 24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어떠한 종목도 하루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전에는 지나게 되면 이 날짜가 지나게 되면 절대 돌려받지 못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여기 한번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해당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제가 이 전략집도 다 넣어드렸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서 요구하시면 이 불법적 공매도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정말 매끄럽지 않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1,300개 달리면 제가 한번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 연구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초청을 해드리고 있죠. 자, 소정의 상품도 드렸죠. 자, 여러분들도 선정을 통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어떤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자, 일단은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 배터리 업종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가 시장에 반영이 된 거다. 시장 산업 업종이라는 부분 중에 이 사이클이 맞아떨어진 거다.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타겟으로 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와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 이해하셨죠? 패시브 자금에 대한 룰은 다 정리해서 전략자료 적어놨고요. 별표라고 해서 보내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결국은 작은 힘이 등장하는 시기와 큰 힘이 등장하는 시기. 자, 하나는 호재, 하나는 악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도 호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룰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떻게 하면 15년 동안 스탑 펀드 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었냐 많은 문의가 있어요. 사실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시장을 보고요. 산업을 보고 종목을 봤어요. 업종까지 보고 그러면 실수가 0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되는 업종인가, 이걸 판단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것도 다 이렇게 시장 산업 업종이죠. 근데 종목을 보고 거래를 하면 저점에 매도해버리고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항상 산을 오를 때 날짜를 좀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 뭐 어떤 시장의 폭풍우가 오거나 수급의 불안전성이 오게 되면 날짜를 좀 옮겨봐. 그리고 반대로 산업, 안전장치 메고 가는 게 산업입니다. 왜? 그 산업군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대외적인 악재도 단기적으로는 커버시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 판을 모르고 그냥 가게 되면 어떠한 현금이 필요했을 때도 어이없는 구간대에 팔아야 되는 결과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피해갈 구간은 피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전략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주식 투자에 좀 안정적으로 길라잡이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코프로 워티에 대한 보유하신 분들도 다른 종목은 지금 손실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는 거. 그 부분까지도 다 하나하나씩 우리 앞으로 나아가 보시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하고 별표 이렇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뭐 좋아요, 구독 1,300개 한번 달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께 반드시 혜택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파이팅이고요. 어떤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아마도 중간에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시장에 잠깐 나오면 이 중국 정부채도 쓸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때는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분과의 소통방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좀 더럽네요. 잠깐. 자, 할게요. 제가 뭐 사실 MZ 세대는 아니라서 이런 거 서툽니다. 다만 이제까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룰과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거의 다 저 또래 아니면 연배가 좀 있으시죠. 어떤 시장에 오른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근거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어떤 맞아요. 그 합리적인 걸 중요시 여기실 거라고 봅니다. 왜? 시세를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은 누가 움직이죠? 산업군이 모여서 움직이죠. 그리고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의 입은 누가 만든 겁니까? 고용지표가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날의 컨디션도 반영이 될 겁니다. 뭐 집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요건 예측할 수 있죠. 고용지표. 자,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고 시장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50% 정도는 기계가 관여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기계의 룰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별표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주식타자 안교수였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